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 인천시가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나눔 이음이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안소민 씨가 인천 이음 카드로 꽃을 구매합니다. 꽃을 사고 얻은 캐시백 일부는 인천 이음 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합니다.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해 적립한 캐시백을 나눔 이음에서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또 소상공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이 저는 1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참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돕고 나눔을 하지 않으면 이 시국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나눔 이음은 인천 이음 사용자가 보유한 캐시백과 충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천 이음 앱에 들어가 나눔 이음을 클릭하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나눔 이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눔 이음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행복한 인천 함께 만듭시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인천 이음은 전국의 지역사랑 상품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8년 출시한 인천 이음의 가입자는 14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나눔 이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부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고요. 이 나눔 이음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요즘 인천 이음 카드들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가격을 인천 지역에서 이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10%의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나눔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나눔 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나눔 이음 서비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인천 이음 앱에 들어가면은 나눔 이음 아이콘이 뜹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하면은 누구나 손쉽게 제가 사용하고 받은 캐시백 포인트나 또 적립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 이음 카드 사용자가 현재 14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절반 가까이가 사용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은 이 나눔 서비스인데 그렇다면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하니까 인천시에서도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이음이 단순히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뛰어넘어서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이음이 이번에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2달 동안 이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2달 만에 1,200만 원이라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인천 이음 앱에서 어떤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나요? 네, 현재는 지금 모금 캠페인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119원의 기적 캠페인이 있고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대아동 관련해서 이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일시기부와 정기기부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기부가 완료되면 이후에 이 기부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원태규 기자와 나눔 이음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나눔 기부 부탁드립니다. 원태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 화물연대가 화물주차장 건립을 촉구했지만 송도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화물주차장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 차림을 하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화물차에 둘러싸여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의 장례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송도 909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최근 송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화물차 사고를 언급하며 어린이 거주 비율이 높은 송도 지역에 화물 주차장이 건립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송도동 내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 조명이 안 된 것은 다행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일 뿐 사고 현장을 보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또 인천 전체 화물 주차장 61%가 송도동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680면이 추가되면 70%로 급증한다며 송도동이 화물 주차장 고밀도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LNG 인수기지와 버스 차고지, 쓰레기 소각장 등 많은 위험 기피 시설이 송도에 들어서는 상황에 초대형 화물 주차장까지 들어서는 것은 송도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송도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험 기피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추가로 초대형 화물 주차장까지 송도동 설치를 강행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송도 909 화물 주차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680명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도 809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반대해 중단된 상황이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말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송도 909 화물주차장을 정상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이어 정일영 국회의원과 민현주 국민의힘 조직위원장까지 지역 정치권이 송도 화물주차장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천시 결정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지난 8일 인천 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 악화됐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25일에 하루 멈춤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동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여성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제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한 캠페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성의 노동 환경은 더 악화됐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을 만큼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위험수당은 없다고 꼬집습니다. 기저귀 간다고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여는 딱 최저임금 수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양보호사들에게만 필수 노동자라고 말만 하면서 위험수당 같은 거 단 1만 원도 지급해주지 않느냐? 코로나19로 심화된 실업 문제도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87만 명으로 남성보다 406만 명이 적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여성은 약 60만 명이 감소해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습니다. 인천에서도 4만 7천 명이 줄었는데 여성 취업자가 3.1% 감소해 남성보다 0.2%포인트 높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학교 돌봄은 중단 없이 이어졌고 학교 돌봄 노동자들은 가정 간 업무와 높은 감염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성 점검원이 코로나 확진자 세대에 방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위험과 모멸감, 성추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노총 요양노조는 위험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청과 더불어민주당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3월 25일에는 전국 요양보호사가 하루 멈춤 파업을 벌이고 상경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선언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천시와 현대자동차, SK E&S는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서구와 현대자동차, SK-E&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 자동차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나섭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보급에 힘쓰고 SK는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정 총리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2030년까지 수소산업에 43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 생산, 유통 등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 등 인천형 수소 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R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